당신이 생각하는 중산층 현실 숫자를 보면 충격받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지. 월급은 보통 수준이고 생활도 무난하니까 그래도 중산층 아닐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막상 현실 데이터를 펼쳐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평범함이라는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뒤처졌고 중산층의 기준선은 눈에 띄게 올라가 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통계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 왜 우리는 중산층을 나 같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할까? 그리고 진짜 현실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자산 전문가로 수많은 가계의 재무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감각은 실제 경제적 위치와 거의 맞지 않는다. 감정과 현실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그 괴리를 하나씩 풀어보자. 1.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이유. 사람들은 극단을 싫어한다. 너무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담되고 너무 가난하다고 인정하기도 싫다.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스스로를 설명하는 가장 편안한 단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감정으로 느끼지 말고 숫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의존한다. 주변 사람도 나랑 비슷해 보이고 생활 수준도 특별히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소비도 가능하니까 그래도 중산층은 아니겠어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은 이미 평균을 반영하지 않는다. 내 주변이 곧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는다. 2. 소득 기준으로 본 중산층은 생각보다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이면 월급 400만 500만 원 정도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중산층 소득 기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중산층을 보통 중위소득의 5만 150% 사이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아래로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인 가구가 아니라 34인 가족 기준을 적용하면 중산층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 여기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가게들이 통계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만 보면 나는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중상 하류층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 자산 기준은 소득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소득 기준도 충격적이지만 진짜 충격은 자산 기준에서 온다. 한국의 중산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중산층 자산의 기준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억 원이 아니라 두 자릿수 억대로 올라간 지 오래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이지 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집의 위치, 집의 가치, 금융 자산의 규모, 부채 수준, 이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중산층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갈린다. 문제는 본인은 집이 있으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산 가치로 보면 중산층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산 기준으로는 중산층 아래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4. 그럼 진짜 중산층은 누구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그럼 도대체 누가 중산층인가? 답은 간단하다. 일정한 소득 상승하는 자산 낮은 부채 여유 있는 소비가 가능한 계층.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다시 말해, 소득은 중산층인데 자산은 하층일 수도 있고 자산은 중산층인데 부채 때문에 실제 삶은 하류층일 수도 있다. 중산층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대비 능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5. 왜 우리가 중산층 착각에 빠지는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주변 환경이 기준을 왜곡한다. 사람은 늘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소비 습관이 중산층처럼 보여준다. 신용카드와 대출 덕분에 실제 자산보다 더 여유로운 삶처럼 보이기도 한다. 숫자를 보지 않고 감정으로 판단한다. 재무 상태는 명확히 숫자로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으로 판단한다. 이 세 가지 착각이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겠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만든다. 6.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충격적일 수 있지만 중산층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괴리를 인식하는 순간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고 지금 내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갈 위치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게 된다. 중산층의 현실을 안다는 것은 경제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다. 7. 결론. 중산층의 기준을 모르면 평생 중산층에 오르지 못한다. 우리는 막연히 우리 집은 중산층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현실 숫자를 보면 그 믿음은 쉽게 깨진다. 중산층이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소득, 자산, 부채 관리, 미래 대비 능력.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낸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진짜 중산층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제자리만 맴돌게 된다. 중산층의 기준을 아는 것.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인생 전략을 다시 짜는 출발점이다.